통상 우리가 보통 전동기 그 모터 하면은 모터 가치를 봤을 때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내구성이 강하냐 아니면 안정성이 강하냐 또는 가격이 강하냐인데 실제로 모터 전동기가 가장 큰 특징을 가지는 보통 효율입니다. 그 효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기 소비율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전동기의 보통 종합 효율을 보면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우리가 100을 넣었을 때 보통 사용되는 양이 50에서 60이고 40에서 50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전동기 발전 단계를 보면은 현재 일반 모터에서 4세대까지 쭉 나온 걸 보면은 그 종합 효율들이 그 차이가 보통 4%, 2, 3%, 1,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4세대까지 이 정도인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그 제품은 이 4세대보다도 보통 최고 30% 이상 효율이 높은 그 제품을 저희가 개발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합 효율, 모터에서 종합 효율을 90% 이상 정도 되는 효율을 얘기했을 때는 보통 그 모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는 보통 아마 한 이론상에서 나오는 기술을 생각을 하지 또는 꿈의 기술을 생각하시지 일반적으로 실현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그 개발한 기술의 어떤 모터는 90% 이상이 나오는 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그 증거로 보신다면 여기 공익기관 시험 협력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이렇게 언론에서 저희 그 제품에 대한 기술적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자, 한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기술적 가치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한번은 경제적 가치라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경쟁사하고 제품되는 기술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효성 제품인데 가격이 56만 원, 종합 효율이 51.2% 나옵니다. 저희 거는 가격이 84만 원인데 통상 우리가 공장에서 수십 대 모터를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한 달 월 전기료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 거는 한 3, 40만 원 정도 더 절약이 됩니다. 그걸 만약에 투자 회수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은 보통 한 1.5년 정도면 그 가격 차이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보통 산업용 모터 수명이 최장 한 30년까지 가게 되는데 그거를 잘 비교해 보신다면은 저희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겠죠. 자, 우리가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그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그 절감이라든가 수요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현재 지금 내년서부터 아마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 가격 올린다고 하셨죠.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품인데 저희 그 모터가 이렇게 다양하게 산업용 모터에서 전기 자동차 엘리베이터 다양하게 현재 특히 뭐 가전제품 쪽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 그 규모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 영업 전략을 어떻게 신청했냐면은 현재는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맞춤형에 의해서 수주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대리점 방식 그리고 회의 쪽은 저희가 수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컨소시엄 또 그다음에 특허를 통한 로열티 합작 이런 형태대로 한번 저희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현재 여기는 저희가 활발히 지금 현재 지금 수주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하고 현재 지금 만약에 지금 협정이 타결이 되면 저희가 샘플을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서 그리고 테스트 기간을 거쳐 바로 판매가 되는 이런 업체인데 금액적으로 한 5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일본의 TJ 네트워크는 11월 말까지 저희가 샘플을 제작해서 납품하기로 약정된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떤 형태가 되냐면 소형 전동기가 저희가 만든 제품이 전체 시장의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연간 한 100만 대 정도를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첫해 저희가 목표는 아까 수주 방식으로 영업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향후 5년간 저희가 시장 점유율을 한 50% 정도 지금 타켓을 잡고 있습니다. 금액상은 한 400에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재무 계획을 이렇게 좀 세워봤는데 추정 5개년 소년 계획서에서 저희가 한 연간 5년 동안 매출 목표를 1,400 정도 예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에 따르는 배당 투자자들에 들어간 배당금 한 총 5년간 31억 정도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투자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자본 사용처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크게 건물, 그 다음에 생산기계 설비, 운영자금 개선으로 이렇게 금액을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현재 좀 경영진인데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질문 주시면 한번 되게 이해를 잘 하셨는지요?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하신 거예요? 예, 저희 그 대표사님 엔지니어신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2년 전부터 다른 기계 설비를 개발 중에 모다하고 발전기를 이제 타사 제품을 사 쓰다 보니까 효율이 나빠서 품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구사선 모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기만 한 학교 공부까지 하면 한 40년 했는데요. 현장에서 회사 생활 한 33년 했습니다. 모다의 가장 큰 손실은 이제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철손하고 철 손실, 동 손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와류 손실, 뭐 히스테식 손실 이런 손실들이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모다의 구조적인 손실이에요. 근데 그 구조를 재질 변경함으로써 획기적으로 바꾼 겁니다. 사회 경험으로 확보하셨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근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한 거죠. 그럼 내부에 대한 부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사가 다 된 거라고.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기존 시중에 파는 모다들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연구자석인데 우리나라가 연구자석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100%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연구자석만 수입하는 겁니다. 연구자석만 예. 나머지는 다 국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효율이 높고 기술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검증이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는 것이죠? 지금 각 이제 아이템별로 좀 틀리는데요. 지금 발전기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만 필드 테스트 하면 되고요. 오늘 지금 11월 말 정도는 이제 샘플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전 제품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시험 기간을 거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1년, 2년 정도 거칩니다. 근데 각 제품별로 필드 테스트할 기간은 좀 차이가 납니다. 제품 그림은 혹시 없습니까? 제품이 한 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여러 가지인가 보네요. 아니, 지금은 전동기가 요래 작은 거부터 이렇게 큰 거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또 같은 종류 안에서도 회전 속도가 또 다 틀립니다.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KP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느 쪽을 제일 주력으로 보면 지금은 일단은 10마력까지를 주력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10마력까지가 지금 산업계에서 쓰는 모다의 한 50% 정도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후발 주자라고 봐야 되는데 기술력은 있지만 네. 보통 후발 주자들이 가격 경쟁력도 있는 걸로 보통 알고 있는데 네. 얘들이 가격 경쟁력이 더 가격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격 경쟁력은 물론 저 가격은 저희들이 이제 양산하면은 또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정부에서 고효율 정책을 이제 쓰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도 고효율 제품을 써야 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고효율 제품을 쓰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저 금액은 적어도 고효율 제품을 써가지고 1년 반에서 2년 안에 투자가 회수가 되는 조건입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고효율 모델 써서 1년, 2년 안에 투자가 회수가 되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은 50만 원에 사서 쓰면 되는 거고 여기는 84만 원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소비자들이 사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싼 걸 살 거 아닙니까? 소비자한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자라는 예. 고객. 예. 지금은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요 1% 2% 효율 가지고 시장을 잡느냐 못 잡느냐 하거든요. 예. 이게 그리고 모다가 전체 제품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기계 설비가 100이라면 그 안에 모다는 10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전체 제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임팩트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가격을 여쭤보는 거는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잘 팔릴 수 있겠느냐. 아까 제가 트위터에서 2.5년 걸린다고 그랬었죠.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산업용 모터가
최대한 30년 정도 수명을 보고 있거든요. 그 우리 거를 사면 한 일정 2년이면 소속 그 경기하는 제품을 이미 전기 절감에서 커버가 되거든요. 전기 요금 절감되는 그다음에 거 절감 가격은 경쟁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왜냐면 제품 수명 기간이 4, 5년 되면은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것이 30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수명 기간이 긴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사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그 세상에 나와 있는 모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외에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구라도 먼저 이 제품이 상용화 되면 시장을 파급력은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인증서나 성적서본들이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화할 업체에서 예. 이걸 사가지고 검증이 되어야지만 뭔가 좀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지금 현재 그 수주 업체들 한 5개 정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지금 확장이 되면 저희가 샘플을 제작을 해서 필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그럼 그때 이제 매달 이제 바로 매출로 가는 그렇게 현재 그래서 첫 해는 저희가 타겟을 수주 중심으로 저희가 50억 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위치 경기도로만 되어 있는데 본포시 예. 지금 현재 세 분이신 거죠? 예. 연구소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신 건가요? 사장님께서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하셨는데 연구소장님은 어떤 역할을 연구소장님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연구 자색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이거는 그 국내에서는 연구 자색 생산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이 교포인데요. 중국에서 한국에 온 지 한 10한 3년 됐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을 한 지가. 근데 연구 자색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고요. 2002년도에 한국에 올 때 한국 발명가 협회에서 초청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특히 그 자색에 대한 기술은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이 전동기가 생산을 하시려면 상당히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은 전동기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설비가 많아야 되고 금이 많아야 되는데 요즘은 전동기도 반제품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 저희들이 뭐 금이나 새는 못 만드니까 기존 제품을 사다가 그 케이스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반제품 하는 데서 물건을 받아서 안에 그 핵심 부분만 저희들이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비가 별로 뭐 크게 안 들어가도 80%는 외주를 써서 저희가 한 20% 그래서 가장 저희가 이렇게 요약적으로 자략적으로 이렇게 모다를 금액까지 다 가지고 가면 수백을 해도 안 될 겁니다. 저희 보니까 그 투자를 하면 그 액션 플랜이 배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네, 저렇게 그 이익이 나서 그렇죠. 예. 배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2015년부터. 아닙니다. 첫째 보통 저희가 배당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올해가 된다 그러면 2015년부터 배당이 가능할 거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저 배당은 전체 주주들에 대한 배당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투자 비율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미처분 잉여금에서 거기서 이제 배당금 보통 이제 그 법적에 이렇게 정하거든요. 거기서 올해 50%만 주식 배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금액상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매출 36억을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매출 150억을 하기 위해서 네. 들어가는 그 원가가 얼마입니까? 원가는 저희가 거기 좀 66% 정도 그럼 캐시플로우가 됩니까?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그 캐시플로우거든요. 자, 만약에 16억 정도 이익이 나오면은 감가상 무형상각 2억이 캐시플로우 상에서 남거든요.
그리고 전해 이제 미처 이용이 넘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해 총 우리가 캐시플로우 상에서 19.5억 정도가 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설비나 위험시설 및 그 다음에 임직원 인센티브 주는 금액하고 배달금에서 남는 미처 이용이 8.5억 정도 제가 남습니다. 여쭤보는 거는 네, 그러니까 2014년 하반기에 50억을 한다는 얘기는 2014년에 100억을 한다는 말씀이고 돼야 그 다음에 150억인데 예. 매출 150억을 하기 위해서 네. 선 지불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구입해야 되는 게 있고 네. 이게 그 선지불해주는 조건이 아닐 텐데 아니죠. 보통 수주 방식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모토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급 보증이라는 건 계약하게 되면 지급 보증서를 LC 같은 거를 열게 합니다. 국내 거래인데도 LCO를 합니다. LC가 아니고 지급 보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어느 업체로 대량 우리가 1000대를 주문하겠다. 딱 하게 되면은 네. 우리는 어떻게 나가냐면은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지급 보증을 만듭니다. 네. 그럼 지급 보증은 돈이 나와요. 그대로 100%가요.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빌리는 게 아니라 지급 보증 해줘요 그냥. 그 지급 보증이라는 건 빌리는 게 아니고 바로 선수금이 바로 은행에서 뭐냐면 LC와 같이 바로 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 그 돈을 가서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업체를 안 내면 우리가 제일 할 수가 없는 거죠. 단순하게 물건 한두 개씩 사갖고 하는 업체가 아니고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사이즈 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